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 파일 수사가 정재계 인사들의 범죄 연루의 의혹을 밝혀낸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맨 처음엔 반대했다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니까 그래 공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사진을 공개하자마자 트럼프 관련 사진을 또 지워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앱스타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이 16개 트럼프하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삭제됐다가 또 여러 가지 여론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복원이 돼서 오히려 예.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CNN을 보니까 이 지금 앱스타인 관련된 게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폭풍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쇼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풍자를 한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다시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앱스타인 파일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우니까 다른 데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넣는다라는 식으로 풍자를 하는 게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 입장은 이제 미국 법무부 입장은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다시 한번 확인차에 잠깐 그랬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예. 폭스뉴스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유에 있어서 올렸다 내렸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뉴욕 타임스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들이 이 번복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6장의 사진을 삭제했다가 다시 또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다시 올렸군요.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뭐 여기 뭐 다시 수정한 거 없다. 그 원본 그대로 올린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을 했는데 네. 그럼 그 정도는 진짜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그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그 해명이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십만 장을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격이 꽤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앱스타인의 망령이라고 할 정도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요. 네. 이번 셧다운 때 그 하원을 이제 휴회시킬 정도로 이 법안 공개시키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던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파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언론들이 찔끔찔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나눠서 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런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것이 폭풍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한 550페이지가 검열돼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검열된 게 이제 파일 중에 아예 검정색으로 못 읽게 이렇게 처리한 것들 네네. 그리고 어떤 부분 한 100페이지 정도는 아예 전체 페이지가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하면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 정부의 이 신뢰성 문제 거기에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2기 취임 직후부터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네.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을 그렇습니다. 해왔는데 이걸 좀 실현시키려는 건지 그린란드 특사를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덴마크는 좀 즉각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인 목적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프 랜드리 주지사를 그린란드 이 특사로 임명하면서 자기의 또 소셜 미디어 계정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제프라는 이
그 주지사가 그린란드가 우리의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동맹국가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전, 안보,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그린란드라는 것은 약간 위치상으로 봐도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골든돔, 그 미사일 방어망의 그 북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그런 ICBM 같은 것들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서 본토 방어라는 그 중요한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린란드에 매장된 히토류나 그 광물, 핵심 광물들이 있어서 그 덴마크에도 당연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후 변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런 그린란드가 딱 북극 항로로 가는 그 지나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런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그런 그 야심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탐낸다고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 덴마크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그린란드가 이게 판매 대상이 아니다. 뭐 미국의 그 대사를 초치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그런데 이제 덴마크의 국방정보국이죠.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미국의 이런 요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압박만이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도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예. 덴마크도 이 사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일단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월 달인가요? 내년 중국에 네.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러.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방중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보도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네, 사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나왔을 때 중국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비판적인 그런 전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비판 성명을 내지 않는지를 굉장히 의아해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에서 중국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내용을 실었는데 이 내용은 한미 간의 핵잠 협력을 전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이 핵 연료 그리고 핵잠을 건조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 NPT 핵 그 비확산 조약 그런 규범 자체에 그 위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원래 미국, 영국, 호주하고 하고 있는 오커스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예. 이 관영 매체에서는 이번에 오커스하고 이 한미 핵잠의 연계성을 조금 짚는 그런 발언들도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의 입장이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 한미 핵잠에 대한 이 협력이 이번 공동 팩트시트 할 때 한미 양국의 그냥 정치적 수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다시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이랑 다시 만나서 이제 내년부터 이행하겠다라는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서 예. 이게 조금 더 실현 가능한 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최근 뭐 핵잠 얘기도 하고 있고 핵무장에 대한 물론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차원에서 수습은 하고 있지만 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앞바다에 있는 그 주요 국가들이 해상 측면에서 이렇게 핵잠이라든지 무장을 늘려가는 것은 자기의 국익에는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씩 이제 다시 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하나 보자에다가 이행 진짜 내년부터 한다는데 했더니 바로 성명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보도가 것 나온 것 같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지난주인가요? 그 항공모함 두 척을 서해 연안에 그 그렇습니다. 정박시켰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언론의 보도들은 이제 서해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두 개가 같이 훈련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목해야 될 게 그 중국의 그 해군력이 3개 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북해 함대가 저희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그 칭다오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해 함대가 대만 해협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해 함대가 남중국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그 항공모함 두 척이 북해 함대,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북해 함대에 정박해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중국 측의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두 개 함대 그 항모, 2개 항모가 이제 정박해 있는데 푸젠함 같은 경우는 취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북해 함대가 그 한반도 지리상으로도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이 북해 함대가 중국의 유일하게 핵잠을 운영하는 함대입니다. 예. 이 함대에 2개 항모가 와서 이게 아무리 기초적인 훈련이라도 이게 이제 새로운 훈련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그 가장 또 북해 함대라는 게 지리상으로 한반도하고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원래 북해 함대는 이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을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그런 위치로 활용됐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대규모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은 북해 함대 역할 자체도 변하고 있다라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게 어떤 의도인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 군사 훈련 자체를 했다라고 이게 이례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규모도 사실 상당합니다. 한 20개 부대가 그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육군하고 해군 잠수함 부대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그 배경에는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가시화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실제 군사력 차원의 운용 능력 측면에서 훈련을 이제 감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일 갈등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일 갈등에 대한 그 일본에 대한 군사적 메시지가 아무래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범 이후 3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오히려 좀 중일 갈등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73%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 지난달에 비해 1%가 오른 예. 또 오히려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니온 게이자 신문도 지지율이 75%에 달았고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68%, 마이니치는 67%. 그래서 대부분이 최저가 67%고 최대는 75%까지 가는 상황이어서 예. 중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 설문조사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보니까 이 응답자의 89%가 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응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판다 이제 네네. 우에노 동물원의 예. 이제 판다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되면 이제 제로 판다가 예. 되는데 이거 판단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예. 거죠. 근데 이것을 중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필요 없다라고 답한 게 70%가 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중일 갈등이 아예 시민 레벨로 내려왔고 반중 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발언들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보죠. 이스라엘이 돌연 서방 국가에 체류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권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자 전쟁 발발 이후부터 사실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그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오던 와중에 이제 최근에 호주 몬다이 비치에서 15명 유대인이 이제 사살이 되는 예. 그 사망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호주 또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자 전쟁 이후부터 이 유대인 그 호주 내에 유대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그 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한 3배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제 돌아와라라는 그런 권고안을 성명으로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온 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